네, 안녕하세요. 셀링 테크트리 민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국내 마켓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게 이 B2B 배송 대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뭐 왕도메에서 먼저 만들었다, 도메토피아에서 먼저 만들었다, 이런 뭐 말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고요. 제가 알게 된 건 2011년 1월이었는데 그때 알게 돼서 저는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스템은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쪽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 역사라고 하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앞으로 마켓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대응력이 좀 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B2B 배송 대행은 정말 재고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저 역시도 원 사업자 등록은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씩 마련해서 직원들도 생기고 한 케이스인데요. 이 B2B 배송 대행은 어, 꽤 많은 절차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템을 고르고 저 같은 경우도 의류 쇼핑몰을 했었으니까 일단 동대문 뭐 디오트 많이 갔었는데 동대문 가서 샘플 받고 다시 사무실 와서 사진 촬영하고 또 상세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아니면 본인의 동심 쇼핑몰에 올리고 그렇게 판매를 개시한 다음에 주문이 발생되면 또다시 동대문을 가서 이제 팔린 것들 그때 사는 거죠. 사서 이제 택배 포장하고 그다음에 택배 발송하면 또 이제 돌고 돌아 정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가 실패했던 거는 뭐 상품을 못 고르기도 했었고 이 과정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찼어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게 이제 위탁 배송 시스템이었고요. 위탁 배송 시스템은 앞서 보였던 많은 과정들을 다 줄여주죠. 그냥 도매처, 뭐 왕도매, 뭐 도매토피아, 뭐 유명한 요즘은 뭐 도매매까지 해서 많이 생긴 곳들의 상품들을 그냥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상품 가격도 있고 상품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냥 등록하는 건 사실 컴퓨터 엑셀 공부하듯 기본적인 것만 하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판매가 개시되는 거고 주문이 발생되면 포장이랑 발송 역시도 해당 공급처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발생되면 제가 할 일은 송장 입력만 하면 끝. 그리고 뭐 주문 취소나 교환 반품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송 대행은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배송 부담이 없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도매처 배송을 제가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배송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가지 않고요. 또 상품 소싱이 필요 없죠. 왜냐면은 지금은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왕도매가 이름을 오너클랜으로 바꾸고 상품이 아마 100만 개 되지 않을까요? 1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개면 다 올리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오픈마켓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상품 등록 수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소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되고요. 저 역시도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매출이 오르면서 이제 정산이 돌아야 되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막 친구한테 50만 원 빌렸다가 일주일 후에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그래도 1, 200 혹은 뭐 500 그 정도만 있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우선 제품을 본인이 뭐 미리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재고를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딱 컴퓨터 한 대면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고 디자인,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토샵이나 일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는 IT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써놨는데 사실은 IT 기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을 키워야 할 부분은 확실합니다. 뭐 이쪽 업무 자체가 모든 게 컴퓨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엑셀 능력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만 부각을 하면
누구나 다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원체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서 다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매우 셉니다. 이제 말이 도매지, 심지어 네이버 최저가가 더 쌀 때도 많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도메토피아 제품을 가져다가 막 왕도메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팔렸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아마 팔리긴 할 텐데, 왕도메에서 자르겠죠. 그런 식으로 입점을 하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도매 사이트인데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도매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 외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위탁 배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가격이 너무 세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네이버 최저가로 주문을 따로 넣어서 막 발송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업무 시스템이 안 맞춰져서 이제 나중에 주문이 좀 많아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당 도매 사이트로 주문 넣는 게 본인이나 직원들에게도 가장 편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왕도메나 도메토피아에선 이미 품절인데 주문이 벌써 들어왔다던가, 그리고 왕도메에서는 아직 품절도 아니어서 주문을 넣었는데 해당 공급처가 이미 또 재고가 떨어져서 발송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재고도 가진 부분도 있는데, 재고를 많이 가질수록 또 재고를 가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재고 관리라는 게 정말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마켓의 제한. 오픈마켓이 이제 다음 편에 나오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를 합니다. 마켓 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뭐 이를테면 뭐 중복 등록 제재라던가, 그 다음에 옵션 이미지 매칭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뭔가 구매자 혜택을 또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걸 적응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 매출이 하락하니까 그 바뀐 정책을 캐치해서 내가 이 가진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게 항상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호스팅. 지금은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미지 호스팅도 뭐 제가 자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 URL 그대로 하면은 오픈마켓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상표 문제. 이 부분이 아마 이쪽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가장 크게 충격받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상표권이다, 특허권이다 이런 걸로 막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라. 이런 등기 우편물을 하다 보면 꼭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경찰서 자체는 어차피 고발을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저 역시도 이제 몇 번을 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절차라던가 과정을 알게 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하다 보면 이런 거 받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막 고발한다니까 당장 살면서 경찰서 간 적도 없는데 대부분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시죠.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는 사업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서도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청을 해서 한 분 한 분 저도 추가로 배울 겸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사업이든 사실 저는 뭐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뭐 해당 사업의 한 상위 20% 안에만 들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상위 20%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왕도매에서 뭐 상위 판매자들에게 막 상을 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 딴엔 잘 판다고 생각했는데 제 판매량이 이제 어쨌든 상위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냥 기본상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참가상 요 정도만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더 자극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경험 당시로,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제 경험에 따른 건데, 예상 소요 기간은 사실 제가 걸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다시 하면 이보다 더 짧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자신도 있고요. 처음에 1단계는 우선은 쇼핑몰을 통해 일단 모든 상품을
최대한 많은 마켓에 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는 어쨌든 하루 종일 업무가 일과 시간 빼고는 제품 등록이랑 관리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저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업무가 딱 끝나면 또 상품 가공하고 등록하고 뭐 품절 변동 관리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주문 관리하고 또 끝나면 등록하고 이걸 무한반복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마켓에 대한 판매 로직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이제 판매자 등급도 하나둘 올라가게 되고 제가 취급하는 상품도 많아져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량 등록 B2B 배송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선 하지 않는 게 또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 많은 상품을 뿌리고 나면 그 중에 신기하게 팔리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팔리는데 또 같이 하는 다른 분은 또 저 제품이 팔리고 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제품이 하나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상품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을 이제 한둘 광고도 한번 해보고 이제 뭐 B2B 배송 대행 자체는 공급가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마진도 챙겨야 되니까. 비싸게 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린다는 건 그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하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나아가서는 소싱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마켓뿐만이 아니라 쇼핑몰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등록을 하고, 또 다른 마켓에도 등록을 하고, 저는 뭐 이때쯤 해외 마켓도 막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만의 단계로 성장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B2B 배송 대행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매출의 한계가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 매출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보다 이제 도매로 한 단계 이제 유통 구조에서 한 단계 상위 단계로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해외 무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상품을 OEM 제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편의점을 차린다던가 뭐 애견 카페를 차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성장을 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이런 발전 단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지금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 B2B 배송 대행 그리고 위탁 배송이 이제 어떻게 조금씩 마켓이라던가 이런 게 맞춰서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와 중간중간 큰 마켓의 변화들과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